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용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이저 용접기는 유튜브에 검색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오늘 레이저 용접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보다 레이저 용접기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저 용접기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레이저 용접기는 1.5kW 이상은 돼야 됩니다. 1kW도 시중에 있긴 하나 용접하기가 좀 파워가 약해요. 그래서 1.5kW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2kW, 3kW 이렇게 있습니다. 1.5와 2kW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1kW가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1.5kW랑 1kW랑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1.5kW 이상을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제일 낮은 거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국내에서 용접기를 판매하는 업체의 90% 이상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레이저 용접기들을 전부 유튜브나 구글이나 한국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 생각엔 거의 90% 이상은 국내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수입을 하시는 기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이저 소스나 이런 용접건이나 중국에서 두세 개 업체들로 나뉘어지는데 거의 프로그램이나 레이저 발진기나 거의 다 동일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동일한 제품을 굳이 가격을 더 많이 주고 구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대표적으로 독일산하고 중국산이 있어요.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독일 업체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거나 러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90% 이상이 중국에서 OEM으로 갖고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레이저 발진기를 양산에서 제조하는 업체는 없어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한두 군데 정도? 근데 그게 많이 팔리고 있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레이저 발진기, 그런 레이저 부품, 레이저 건,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독일, 미국, 중국 이 정도죠. 레이저 건이나 레이저 발진기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 건데 굳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에다가 한국에서 조립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셨다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두셔야 될 건 AS죠. 회사의 인원을 좀 보셔야 되고요. 회사가 AS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업력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또 AS 정책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부품값이에요. 수리를 했을 때 이 부품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오픈을 해주는 회사를 신뢰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용접기는 주문을 받아서 중국에다가 OEM으로 발주를 한 후에 납품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사람이 처리해도 되는 일들이거든요. 한 사람이 가서 납품을 하고 한 사람이 가서 영업을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인원을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1인 기업도 용접기의 영업과 판매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회사들은, 두세 명 이런 회사들은 언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좀 업력이 오래된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 인원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AS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레이저 중에 제일 고장률이 높은 거는 레이저 소스, 즉 레이저 발진기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한 5% 정도는 레이저 발진기 고장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레이저 발진기가 고장이 났는데 그 업체가 이걸 수리를 보내서 다시 수리가 끝나면 받아서 교체를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거예요. 레이저 발진기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 보내서 오는 시간까지가 2달은 보셔야 돼요. 그럼 2달 동안 기계를 세워놓을 수밖에 없죠. 산지 얼마 안 됐거나 한참 잘 쓰고 있는데 이걸 레이저 용접기를 못 쓰고 세워놓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레이저 용접기 업체에다가 이런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뭔가 고장이 나서 그 수리 기간 동안 진짜에 레이저 용접기를 대체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체라면 가격이 제일 낮고, 그리고 회사의 인원이 충분히 있고 업력이 길고, 그리고 만약에 레이저 용접기가 고장 났을 때 그 공급자의 레이저 용접기를 대체를 해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그 업체에서 사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용접기가 배우기 쉽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용접기는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익히신다고 생각하면 아주 부드러운 비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쉽고요. 일부 업체에서는 여성분들도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용접기에는 우리가 비드를 6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비드 폭과 비드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에서 그런 모드를 선택을 해서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비드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소모품에는 이런 노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와이어드 소모품이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호 글라스가 있습니다. 보호 글라스도 소모품이고, 이 안쪽에는 이제 포커스 렌즈랑 컬리메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소모품은 아니고 정말 사용하시다가 몇 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할까 말까한 그런 부품들입니다. 용접기를 선택하실 때 순행식이냐 공랭식이냐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0개 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의 50명 전체가 순행식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공랭식보다는 순행식이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식혀주는 능력도 순행식이 훨씬 더 탁월하고요. 레이저 소스의 발진기는 어느 업체 거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에는 레이커스, 맥스포토닉스, 래쉬, 슈퍼레이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다 써봤고요. 그 중에 레이커스가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레이커스가 업력이 제일 길고요. 그 다음에 맥스나 슈퍼레이저나 래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인데 업력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 레이커스가 제일 오래됐고 안정화시킨 지가 훨씬 더 오래됐고 마켓시어도 레이커스가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게 맥스포토닉스의 레이저 발진기인데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1.5kW는 220V, 2kW는 380, 3kW도 380. 근데 맥스포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1.5kW가 220V, 2kW가 220V, 3kW가 380V예요. 그러니까 레이커스의 2kW는 380 전압에 써야 되고 맥스포토닉스의 2kW는 220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꼭 2kW를 쓰고 싶은데 220V 조건에 쓰고 싶다면은 맥스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레이저 출력별 그 용접 능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몇 T를 용접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시중에 보면 굉장히 두꺼운 걸 용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1.5kW를 가지고 용접할 수 있는 능력이 7T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용접 T수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kW는 일반 철하고 스텐은 3T고요. 알루미늄은 2T, 2kg는 4T, 알루미늄은 2T, 3kg는 일반 철은 5T, 알루미늄은 4T.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유튜브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좀 그런 높은 T수를 할 수 있다고 과스펙이 적혀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용접을 굉장히 느리게 해야 됩니다. 느리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용접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잦아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1.5kg나 1.5kg에서 3kW의 그 용접할 수 있는 그 T수는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저 수명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은 아마 업체들의 스펙이 레이저의 수명이 10만 시간이라고 적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10만 시간은 저는 그 레이저의 수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레이저 소스 발진기 회사에서 말하는 추정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 시간이라면 하루에 8시간 작업한다면 30년에서 40년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보면 고출력 레이저나 다른 레이저들이 보면은 10년이 넘었는데도 고정없이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말하는 10만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추정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레이저는 아무 고장 없으면 10년 이상은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검증된 시간이에요. 10년 이후에 딱 수명이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쓰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레이저 소스입니다. 이게 레이저 발진기고요. 여기에는 칠러입니다. 냉각기가 있고요. 이 칠러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중류수가 담겨 있는데 이 중류수가 순환이 돼서 레이저 발진기, 즉 레이저 소스를 식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방금 전에 레이저의 수명을 말씀드린 거는 이 수명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방금 전에 이게 칠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칠러는 레이저 발진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레이저 발진기에서 굉장히 고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 발진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IPG 포토닉스계 레이저 용접이 잘 되냐, 중국산 레이저 용접이 잘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사람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비드 내는 거에 금방 익숙해질 수가 있고, 센스가 좀 덜한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제 생각에 저희가 써본 결과로는 둘 다 비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저는 품질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중국산을 많이 판매하는 이유는 미국산이나 중국산이나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건 어느 정도 사람이 다루는 센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PG 포토닉스 같은 경우에는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얘가 좀 가격이 높아서 한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IPG 포토닉스를 많이 권했는데 한국 시장 내에서는 중국산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용접기를 쓰시다가 고장날 수 있는 부품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오픈을 합니다. 고장률 제일 많은 거는 레이저 소스예요. 레이저 발진기. 그 다음이 칠러, 냉각기죠. 물을 담고 있는 레이저 발진기를 식혀주는 칠러고요. 그 다음은 레이저 헤드.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용접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저 용접기에서 레이저가 핵심인데 레이저가 많이 고장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불안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레이저 발진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 정도 고장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떤 프로세스로 수리를 해드리냐면, 일단 저희 거를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리고 그걸 쓰시게 해요. 그럼 그게 수리를 갖다가 오게 되는데, 수리 비용이 평균적으로 보자면 200만 원 정도였었고요. 200만 원 플러스 운송비하고 통관비가 들어가겠죠. 뭐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각기가 있어요. 칠러죠. 이런 냉각기들이 고장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냉각기에서는 히팅봉이나 펌프, 유량 스위치, 그리고 필터 등이 약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네 가지들은 아주 적은 비용 내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은 컴프레셔가 고장났다면은 냉각기 자체를 바꾸는 게 낫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고장날 수 있는 부분은 레이저건인데요. 레이저건이 잘 관리를 못하다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손상이 입으면은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용은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소모품이 있는데요. 여기를 열면 보호글라스가 있어요. 아마 오염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염돼 있다면 이 보호글라스 안에 있는 것만 떼가지고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보호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00원 정도고요. 이 안에는 또 포커스 렌즈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컬리메이터가 들어갑니다. 포커스 렌즈와 컬리메이터는 쉽게 교체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쓰시는 동안 거의 뭐 한 번 교체할까 말까, 어쩌면 안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포커스 렌즈와 컬리메이터는 비용은 18만 원 정도 되고요. 포커스 렌즈는 18만 원 정도, 그리고 컬리메이터는 10만 원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오픈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보호글라스나 노즐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라서 가격도 얼마 하진 않아요. 보호글라스는 7,000원, 노즐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 발진기, 냉각기 칠러 이런 것들은 어쩌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5% 정도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와이어 피더입니다. 와이어 피더인데 이 와이어 피더도 가끔 고장 날 때가 있어요. 빈번한 고장은 아니지만 가끔 고장 나게 된다면은 부품 같은 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부품 교체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분들이 용접기를 알아보시는 이유는 박판 용접을 해도 열 변형이 잘 되질 않습니다. 시중에 있는 티그 용접보다도 최소한의 열 변형으로 레이저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티그 용접 같은 경우에는 박판을 용접할 때 열 변형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레이저 용접은 열 변형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비드를 구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작업 속도입니다. 일반 티그 용접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최대 4배 정도는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티그 용접보다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인건비 절약이죠. 짧은 기간에 뭐 하루나 이틀이면 습득할 수 있으니까 그 용접 작업에 투입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큰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저 용접기를 선택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레이저스는 레이저 용접기뿐만이 아니고 철판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레이저 마킹기, 그리고 레이저 클리너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오셔서 내방 테스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결제는 적은 비용으로 매달 리스나 렌탈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레이저스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될 체크포인트. 첫 번째, 가격. 비싸게 주고 살 필요 없다. 어차피 다 같은 레이저 용접기다. 특별히 다른 거 없다. 그리고 대부분이 90% 이상이 중국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AS입니다. 그 용접기를 판매하는 회사의 인원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AS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도 철저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업력도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이저 용접기가 고장 났을 때 공급해준 업체가 수리를 하고 돌아오는 기간 동안 다른 용접기를 대체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기계 중에 고장이 나지 않는 기계는 없습니다. 언젠가 아주 작거나 큰 문제로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수리가 만약에 대부분은 수리 기간이 짧지만 현장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길어진다면은 대체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기계 다운타임을 너무 길게 잡고 가는 회사들은 고려 대상에서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를 쓰시다가 고장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레이저스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